안녕하세요. 커리어 통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는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이라 나이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는데, 특별소득 공제에 있는 보험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 관련된 항목 및 노인 장기요양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 PDF 파일이 제대로 들어오면 수정 필요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를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서 자금을 빌렸을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그 불입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는데, 주택을 사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 주택의 기준시가와 계약 내용을 고려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경우 대출기간도 15년, 10년으로 길고 공제금액 한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 가격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관련 소득 공제는 요건이 복잡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실무 팁.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그 임차 계약의 명의가 소득 공제를 신청하는 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인 제가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신청하는데 그 임차 계약서가 제가 아닌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출기관도 은행, 협동조합,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여신회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을 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빌려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서 차입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제공해야 하는 서류가 더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대출에서 발생하는 임차 차입금 공제와 주택 구입에서 발생하는 저당 차입금 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이어도 다 적용이 가능하지만,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보기. 특별소득 공제 간소화 자료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료 공제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료가 보이는데 금액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3월이 비어있고 4월부터 다시 일정한 금액이 시작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3월에는 근로소득이 없다가 4월부터 현재 회사에 입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자료를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우리은행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11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회기간에 3월이 빠져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납입해서 120만 원을 넣었는데 3월 거는 제외되어서 적용 금액이 11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간소화 자료에는 요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PDF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무자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추가 동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프로그램 입력. 이제 이 자료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금액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되어 저희가 입력이나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수정 반영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 명세로 들어가서 연말란에서 입력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이 보입니다. 이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들어갑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코드를 누르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곳을 찾지 못하면 해당 없음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료에 있는 은행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이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저장을 위해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왼쪽에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완료되고 오른쪽 정산을 가보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기관명과 계좌번호, 대출일과 올해 상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축은 아니니 주택자금 항목으로 들어가서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보이는데 대출기관에는 기관명을 적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금액만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이번 항목은 거주자에게 빌린 경우에 기재를 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리고 임대계약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내역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을 때는 기타에 넣어주면 됩니다.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계약서를 보면서 해당 칸의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특별소득 공제인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